자, 2028학년도 대입 시안이 이제 나왔죠. 그걸 가지고 어, 현재 이제 중2학년 학생들이 그 밑에부터 중2학년부터 중1, 그다음 뭐 예비 중1,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전부터 그 학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학 입학이 그리고 내신은 제대로 이제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이고 성적표, 그러니까 뭐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 성적 산출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수능이나 이점 대입이 수시에 반영이 될 것이냐. 그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시안이 나왔어요, 거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대입 시안, 그러니까 대입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뭐 수능은 어떤 과목을 보느냐 이거랑 그다음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내신 성적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 관점인데 어, 일단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달라지는 이제 내신 파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 그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쓸 때, 대학교 가는 수시 원서를 쓸 때 이제 생기부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자기 성적이 내신 성적이 기록이 돼서 각 대학에 전달이 될 테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뭐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수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이제 뭐 이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거의 이제 한 80%, 7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갔을 때 내신 성적, 학교 성적은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일단 달라지는 내신은 가장 중요한 게 현행은 9등급제입니다. 9등급제.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이 등급이면서 9등급제가 결국은 이제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사실 상대평가인데 그 상대평가 되는 과목들이 공통 과목하고 그다음 일반 선택까지였어요.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A, B, C, D, E 그러니까 지금의 학점 이수제처럼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9등급이었죠. 9등급. 9등급이 이게 등급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비율이 특히 1등급이 전체 4%까지가 1등급을 줘요. 학교에서 과목별로 시험을 쳤을 때 4%라고 하면 100명 중에 4등 4명 그리고 2등급이 11%까지예요. 누적으로 했을 때 2등급 자체는 7%인데 1등급, 2등급 합쳐서 11%까지가 1등급, 2등급을 받게 된다. 결국 1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있었는데 1등급부터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던 세분화됐던 등급을 5등급제로 바꾼다. 이전에 고교 학점제 대비하면서 나왔던 그전 시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고교 학점제에서 얘기했을 때는 철저하게 학점 이수제였어요. 학점 이수. 학점 이수라는 거는 대학교처럼 A, B, C, D, E 학점을 주는 거죠. A, B, C, D, E. 그러니까 등위를 매기진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 기준 점수를 보통 90점, 80점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 하듯이 절대적인 점수를 두고 뭐 90점 이상은 A, 뭐 80점에서 90점까지는 B. 그건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정성평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기준이 A, B, C, D, E였어요. 그리고 E는 흔히 말하는 과락, 탈락. 그래서 이건 이제 대학에서는 재수강이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재수강을 하지 않고 보충 수업이나 보충 어떤 그 방학 때 편성을 해가지고 얘들이 D 이상으로 다시 이제 이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얘들은 절대적인 평가다, 절대평가다. 등급이 나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사실 막 줄 수는 없겠지만 마구잡이로 많이 편성해서 줄 수는 없겠지만 A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을 최대 많이 주도록 좀 배려를 할 거고 각 학교마다 왜냐면 자기 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할 테니까 이 학점 이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런데 이전 이제 나와 있던 기존의 시안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상대평가를 그러니까 몇 등이냐 몇 등급이냐 9등급 기준으로 보통 봤을 때 그거를 병기해서 같이 표시를 하고 고2부터 되는 모든 평가들은 요 학점으로만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지금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뀌고 이 부분은 없어지고 학점 이수는 있어요. 학점 이수는 표시를 하는데 대신 여기에 등급을 병기하겠다. 등급을 표시하겠다. 단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겠다. 9등급까지 있었던 이 9등급 때문에 아이들이 이 경쟁 상태로 많이 이제 내몰리긴 했거든요. 1등급이 4%예요. 1등급이 전체. 2등급까지 해가지고 전체 11%고 3등급까지 했을 때 전체 누적으로 23%예요. 30%가 안 돼요. 23%. 100명 중에 23등 해야 3등급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 5, 6, 7, 8, 9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너무 아이들한테 좀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학령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학년에 있는 학생이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 학교 인원수 자체가 주니까
등수 안에 들기도 그만큼 어려워 보이는 거죠, 사실은. 뭐 비율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눈에 보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5등급제로 바꾼다. 5등급제로 바꾸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1등급이 누적 10%, 2등급이 누적 24%, 34%, 3등급이 누적으로 해서 66%.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뭐 교과적인 부분에서 뭐 이제 평균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등급, 2등급이 합쳐서 34%예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1등급, 2등급이. 전체 3분의 1.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이게 특정한 과목이나 특정한 학년이 아니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과목, 특정한 이제 예체능 과목 이런 거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관련된 거기에 파생된 공통 과목, 뭐 진로 선택 과목, 뭐 이런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심지어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새로 생기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모두 이걸 다 병기해서 표현한다. A, B, C, D 그러니까 절대 평가도 하지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같이 표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 2, 3학년 공이 다 그래요.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등급이 이전 9등급제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별로 경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름을 덜 수 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막기 위해서 눈에 빨간 불 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죠?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면 한 반에 뭐 30명이면 3등 그죠? 했을 때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금 심적으로 여유를 주고 2등급까지 했을 때는 전체 3분의 1 그죠? 그러니까 등급 자체에 학생들의 부담은 덜지만 반대로 또 모든 과목들을 다 이 등급을 병기를 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소홀히 하거나 어떤 부분은 이제 좀 등한시하거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누가 잘하냐는 기조로 좀 바뀐다. 오히려 이제 이전 그 중학교 때나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종합 등위가 나오고 이런 느낌하고 조금 비슷해지긴 해요. 하지만은 아주 그냥 원점수를 까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진 않는다. 다만 종합적으로 과목들을 얼마나 이 친구가 이 학생이 관리를 잘 했느냐 하는 부분을 볼 가능성이 되게 커지고 게다가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ABCD를 절대 평가를 한다는데 원래는 주안점을 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각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ABCD는 오히려 이 학생이 이 전체 자기 학교 내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느냐가 결국 이게 표시가 되니까 이걸 안 하려다가 하니까 이걸 보겠죠, 사실. 왜냐하면 이 ABCD는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 이 학생이 A라는 학점을 이수했다. 학점을 이수했는데 B 등급이다. 등급이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어떤 선생님 기준에서의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A를 최소한 20몇 %, 심지어 30% 넘게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평가되는 이 기록들이 생기부에 남고, 이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요 등급과 학점 내용이, 이수 내용이 다 이제 대학 가는데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했을 때 A 학점을 받은, 게 아무래도 B 학점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좀 더 그 과목을 이수하기 편하게 절대평가 입장에서는 할 게 뻔한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이 등급은 그럼 뭐로 나눌 거냐? 이 등급은 그죠? 등위로 따질 텐데.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A 기준을 받았을 때 이 학생들 이 신뢰도랑 1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뭐 이름 들어봄직한 4대분 안의 대학들은 결국은 활용하는 자료는 요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겠죠. 이게 일단은 그래서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화하게 되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 원점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점수는 몇 점이고 뭐 전체에서 몇 등이다 이거는 나오진 않을 거고 과목을 이수하는 기준에서 얘는 뭐 A 학점을 받았지만 등급은 2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고 2등급이라도 그럼 상위 몇 %냐? 그건 안 나와요. 2등급을 받았으면 아마 이제 상위 현재로서는 34% 안에 있다. 1등급을 받았다면 전체 10% 이내에 있다. 이것만 이제 내용이 될 거고 이전 1등급이 가지는 어떤 위력보다는 감소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건 전체적인 그 과목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전체 과목 등급 관리를 전체 등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목별로 전부 다 표현이 되는데 이전에는 필요한 과목들만 뭐 좀 그리고 1등급 9등급이니까
학교마다 또 이제 자사고도 있고, 뭐 자립형 공익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뭐 외고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서 등급 따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학교 내에서 경쟁은 완화가 되고, 대신 얼마나 이 아이가 충실하게 내신 관리를 했느냐라는 게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요 시안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조금 보기 좋게 편집을 약간은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그런 기준에서 보시면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를 시행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 아까 말씀드렸죠? A를 뭐 너무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평가를 반드시 경계한다. 이 공문대로라면 시안대로라면 절대평가가 우위지만 사실은 대학 가는 데는 얘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보고 뽑을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어느 대학에는 좋은 학생 뽑고 싶어 하죠, 사실. 자, 등급은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나뉘는데 3등급만 해도 50% 넘어가죠. 3등급이면 전체 3분의 2예요. 지금 66%니까. 그러니까 3등급이면 평균 내지는 평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우리 아이가 학생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최소한의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 2등급 기준으로 과목별로 국영수, 그다음 사회, 과학 이렇게 나머지 과목들 모두 다 2등급 기준으로 마치 중학교 때 전체 이제 등위를 따지기 위해서 전체 과목 학생들이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거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신 평점을 내는데 그런 것 관리하듯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 교육부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5등급제로 변환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뭐 해외 주요 등급처럼 뭐 그거는 그냥 이제 좋은 말로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 과목이 절대 상대평가를 다 병기한다, 동시에 표현한다. 절대평가는 A에서 E, 상대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예체능 등 제공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대학에서 제공할 때 대학에다가 이제 생기부에다 기록해서 이 학생의 성적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은 공통 과목이 있고요. 고등학교 가면 그다음 선택 과목에서 일반, 진로, 그다음 이번에 새로 융합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차이가 있는데 국어 부분에서도 공통 과목에 국어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고 일반 선택 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진로, 융합, 고 이상 과정.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내용은 결국 똑같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A, B, C, D, E. 석차 등급을 5등급으로 병기한다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성적 분포 비율은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년 내에서 이 과목에 예를 들어서 수학의 대수 지금 이제 과목 명칭이 바뀌게 되니까요. 뭐 대수 과정의 애들 성적 분포가 뭐 이러한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다라는 거. 그런 그 학년 그 학교에서의 성적 분포를 공개를 해줘야 어떤 문제를 방지할 수 있냐면 2학년 아이들이 뭐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5등급제니까 이제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등급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시험에 전체적으로 다 쉬웠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성적 분포 비율이 좀 모여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는 좀 난이도 있게 아이들을 변별력 있게 시험을 봐서 이 아이들이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성적 분포 상태들이 좀 더 넓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같이 대학에다 제공을 해줘야 대학에서 이 아이가 좀 변별력 있는 시험에서 이런 등급을 받았구나. 아니면 쉬운 문제들만 나오는데 어떻게 얘가 좀 더 많이 맞춰서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과목 평균 이런 것들 다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고 수강자 수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과목이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서는 수강 인원이 너무 적으면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강자 수도 당연히 병기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럼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갈 때 어떤 과목들을 하게 되느냐. 이제 일반 공통 과목이 주로 이제 고1 때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공통국어, 명칭들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있고 기본수학 1, 기본수학 2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거보다 조금 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쉬운 거고 그건 학교마다 이제 인문계가 아닌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특성화 마이스터고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보통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개설이 된다. 아니면 이제 공통수학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마다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적 그 성취도가 아주 다양하게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목을 개설할 수도 이렇게 기본 수학 2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거는 뭐 요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수학은. 그다음 공통영어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 기준에서 그렇고요. 그다음 한국사 사회 부분이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 사회 2가 있고 통합과학 2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사 통과인데 여기 지금 이제 박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박스 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수능에 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요거
근데 이 지금까지의 수능 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2 위의 학년들 수능 제도에서는 국어 중에 이분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여기서 선택 과목이 몇 개 생겨요. 공통 국어 부분이 있고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고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로 기준으로 보면 수학 그 명칭으로 보면 이게 수원, 수투가 되고 이제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 투 이렇게 지금 있었고 수원, 수투 현재 제도로 수능에서 수원 수투가 공통에다가 22문제 나오고 확률 통계 아니면 기하 아니면 미적분 투 이 셋 중에 선택을 해서 나머지 8문제 총 30문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제 수능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공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과 국어는 없겠다. 없애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가장 이제 문제는 일단 수학부터 잠깐 보면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공대나 그러니까 이과 계열을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아예 이거를 이 부분 기하나 미적분 투가 반드시 필요한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니면 새로 가르쳐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을.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플러스 한다. 선택적으로. 대신 얘는 한다면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죠. 영어만 절대평가고 한국사하고 요것만 이제 절대평가이긴 한데 다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고 봐야 되는데 얘만 절대평가로 새로 절대평가로 다른 부분을 추가를 시키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만 이제 시안에 나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능 과목으로 치면 이 사회 영역하고 이 한국사 모습 공통이니까 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수능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요 사탐 영역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요쪽 부분, 과탐 영역이. 그래서 여기 뭐 9개인가 그렇고 여기 이제 보통 8개 정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두 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는데 수능에서 이 부분을 안 보고 고2, 3한테 배우는 걸 수능에서 보지 않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고1 때 보통 배우게 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영역하고 과학 영역을 수능에 넣는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이제 변화된 내용에서 수능에서 이제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건 이제 수능 관련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 대학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수능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서 학점과 등급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겠죠. 이 부분들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홀히 할 과목이 없어진다.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라는 거. 물론 이제 요 세부적인 요 부분이 이제 일반 선택이고 여기가 진로 선택인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과 계열 현재로서 아니 뭐 문과 계열에서 뭐 인문학 계열의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요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이쪽 부분을 이제 2, 3학년 때 자기가 진로를 선택해서 선택하는 학점 이수제 형태니까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수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수를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미 이거하고 이거는 필수로 반드시 해놔야 된다는 거. 고1 때부터 나는 이제 뭐, 문과 계열로 갈 거니까 과학 이거는 뭐 어차피 수능에 보지도 않을 거야. 이건 또 내가 성적표 낼 때 이게 크게 중요한 영향을 안 줄 거야. 라고 해서 미리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통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했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수능에 아예 기본으로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제대로 성적을 관리를 해놔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중에 2, 3학년이다 자기가 진로를 선택해서 뭔가를 할 때도 하나만 보고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로 선택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서 어떤 진로 선택을 해서 어떤 과목들을 이런 식으로 이수를 할 거야. 우리 학교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돼 있고 어떤 과목들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로드맵을 짜게 될 텐데 이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수능에서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만 루트를 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문과로 가서 문과 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과로 가서 이과로만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좀 넓혀놓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짜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더 확정적인 시안들이 나오고 고등학교 갔을 때 각 고등학교마다 개설되는 과목들이 좀 다양해질 것 같은데 그 과목들도 분석을 해가면서 그때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들이 이러하게 편성이 된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고1 때 주로 배우고요. 공통 과목. 그 다음 2학년, 3학년 때 주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일반 선택 요 부분 가장 이제 수능 때문에라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진로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목들이. 이런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 이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처럼 융합선택 이런 과목.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약간 예시 같아요. 융합선택이나 이런 과목들은 융합선택도 그렇고 진로 선택도 그렇고 과목 수를 각 대학에서 각 고등학교에서 거기 학점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좀 개설할 수 있고 거기 명칭도 좀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각 고등학교별로 연합해서 과목들도 개설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처음 그 시안이었거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만 이렇게 떨렁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목들이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융합 선택이나 진로 선택 부분 더 그럴 것 같고, 아마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과목들이 이름이 너무 다양해지면 각 학교마다 다른 과목들을 가지고 막 생기부에 기록돼서 올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어,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을까, 아니면 요 기준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고1, 이쪽이 고2 기준 보통, 그 다음 여기가 보통 고2, 고3 때 같이 병행해서 수강할 수 있다. 수강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가장 이제 5등급제의 상대평가죠. 이거는 아까 퍼센트 이런 건 이제 상태죠. 상대평가. 그 다음 A에서 E까지 하는 절대평가. 이걸 각 과목별로 다 성적을 2개 다 내준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1을 들었다. 얘가 고2 학년 1학기 때 영어 1을 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했겠죠. 그럼 이 과목에 대해서 1등급인데 A다. 내지는 뭐 2등급인데 A다. 뭐 이렇게 A인데 2등급은 될 가능성이 있지만 2등급인데 A일 가능성은, 그러니까 1등급인데 B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등급 이거.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서 이게 전 과목이다. 거의 전 과목이다. 그러니까 전 과목이라는 게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수강하는 모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체능 계열은 제외가 되고 자기가 수강하는 과목이라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게다가 예체능은 필수로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내내 수학도 안, 영어, 아니, 그 음악 안 하고 체육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필수로 해야 되는 예체능 과목들 학점을 이수해야 될 학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가 수강하는 모든 과목, 예체능을 제외한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급과 학점이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등급이다. 그 등급이 이전처럼 1등급 어떻게 맞아요? 이건 아니다. 1등급 반에서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면 1등급이다. 조금 완화됐다. 대신 소홀히할 수 있는 과목들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다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얘기가 그렇게 되면 평가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게 다음 걸 보면요.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한 건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객관식으로 하는 아이들은 예전에 이제 요즘 학생들은 오지선다형 시험에다가 단답형 내지는 일부 서술형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필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통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학기 전체 한 학기에 대한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행평가가 있고 흔히 뭐 지필이라고 하는 지필고사가 있어요. 수행평가는 학기 내내 내지는 그 뭐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면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그 전까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잘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나 자기가 그걸 공부하는 과정들을 잘 노력을 했느냐라는 걸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 점수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봐가지고 이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합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합산을 해서 1학기 기말, 그러니까 한 학기에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한 과목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수행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생이 얼마나 선생님 수업을 충실히 듣고 얼마나 이해도가 높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이 부분이 아이들의 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뭐 내용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학교에 그 학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할 거예요. 뭐 계속 왜 얘가 수행평가를 열심히 노트를 작성해가지고 갔는데 왜 이 점수밖에 안 줘가지고 1등급 돼야 되는, 지필은 1등급을 맞았는데 2등급이 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아이가 충실하게 선생님이 한 부분만 학습 활동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부분 이 수행평가하고 변별력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고, 실제 지필을 쳤을 때 이 점수가 몇 점이냐가 정말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이제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필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서술형 평가로 시험을 쳤을 때 선생님이 얘가 그래서 몇 점이고 몇 등이다라고 만약 그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내려버리면 분명히 학교에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 많아질 거고, 그 다음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이기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학원에서 이 아이의 어떤 지필고사에서 논서술형 써낸 걸 보고, 야 이거 맞는 내용인데 왜 니네 선생님은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배점을 주고, 아무래도 선생님은 자기 가르친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것도 맞는 건데 이것도 틀린 게 아닌데
학원 선생님들은, 사교육의 학원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했는데 왜 니네 선생님 이걸 중요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점수를 배점을 더 주고 그래서 논서술형 평가를 쳤는데 지필고사에서 점수가 이렇게 뒤집어지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많은 논서술 평가를 확대하겠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 지필고사는 이전 형태, 지금 하고 있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아이가 얼마나 내 수업을 잘 들어서 점수를 잘 맞았냐를 볼 수 있는 건 솔직한 말로 정량평가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상황 봤을 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를 도입한다는 이 채점할 때, 아니면 이 채점 기준을 이제 또 다른 어떤 교육 시스템에다가 맡겨보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몇 년 이내에. 그래서 논서술 평가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현행 시험을 보더라도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나 학점을 이수하는 내용이나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들은 변화가 있지만 결국 시험을 쳐서 시험을 쳐가지고 등급을 어차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ABCD면 모르겠는데 등급이 같이 변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필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그 중요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논서술형은 아마 조금은 늘겠죠. 늘긴 하겠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나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이의 제기가 절대 할 수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평가를 신뢰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내진 절대평가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절대평가를 하자 아이들이 계속 상대평가를 하고 줄 세우는 게 정말 이게 옳은 교육의 방향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바로 이렇게 시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5등급을 등급을 같이 병기해서 하도록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 내용은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반길까? 논서술형 형태로 평가를 받는데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이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한 1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은 위에 중3 학생들이 중2로 말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재수를 한다든지 해서 대학 갈 때 현재 중3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많이 낮죠. 재수할 가능성이 좀 낮아요. 하는 비율이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3 학생들은 최대한 지금 현재 중3이 대학 갈 때는 아마 최고로 경쟁률이나 속된 말로 빡센 대입이 될 것 같고 왜냐면 그 위에 있는 고1 학생들 있잖아요. 걔들은 재수를 해서 또 중3 애들이랑 같이 경쟁을 할 거고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마지막 그거고 ED로부터 평가 내용이 너무 바뀌니까 이 아이들이 받아온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대학에서 반영을 할 거냐 그건 나중 문제죠 사실은. 왜냐면 ED로부터는 이 제도가 계속 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3들이 재수를 하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 중2 입장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중2 학년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하다 뭐 속된 말로 놀았다 뭐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또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성적표도 처음이고 5등급제 표현해가지고 성적표 자기 변기되는 것도 처음이고 자기가 진로를 학점을 해가지고 전 학년을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 것도 처음이고 게다가 시험도 이렇게 논서술형을 한다는데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모르지만 그게 비중을 만약 학교별로 뭐 많이 내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과목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이걸 비중을 이만큼 높여가지고 나는 소신 있게 하겠다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야 난 감당할 자신 없다 지필에 집중하겠다 하는 선생님도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제 단점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 내용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오지선다형은 지양한다.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겠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강화해서 그 다음 평가가 나오고 나서 성적이 나오고 나서의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2 학년들이 약간 거기에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아마 요 학생들한테 이제 실험을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해보겠죠 시행을. 뭐 그래서 이 다음 내용들은 절대평가를 안착하는 걸 지원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분위기상 힘들 수 있다. 아직은 회의적이다. 표준화하고 국가 수준의 평가 기준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애매하죠. 논서술형이 국가 수준에서 평가 기준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제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평가 기준은 국가 수준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 약간 이제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다 이제 평가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 난감하죠. 이제 고교 학점제 자체는 각 대학에서 우리가 각 대학에 어느 대학을 가든 어떤 학점을 이수했을 때 교수님이 왜 이거를 B를 줬느냐 A 맞아야 되는데 왜 A 맞아야 되는데 A를 줬느냐 하고 학부모가 교수님한테 항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ABCD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점만 따면 그 학점이 제대로 이수됐다라는 확인만 있으면 자기가 이제 뭐 대학원을 가든 진로를 선택을 하든 취업을 하든 거기에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학생이 선생님 교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전 A 주셨는데 좀 불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일종의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학을 가기 위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중이 결국은 이 등급제를 같이 표현하는 이상은 학교 평가가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육부에서도 국가 수준의 평가 기준을 개발해서 보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한 1년, 2년 물론 이제 2015 그 개정 교육 이제 개정안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조금씩은 정착화됐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바뀌게 되고 사실 이 지금 2015 개편안도 계속 중간에 이제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 바뀐 부분들이 많고 지금 현행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어하고 수학의 선택 과목에서 그 점수 개점하는 것들이 너무 깜깜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이걸 보고 계시는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능 제도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내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 내용은 전부 다 교사들의 이제 평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지선다형을 최대한 줄이고 논서수량을 확대를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한다. 각 고등학교에서 과연 그렇게 많이 시행할까? 힘들지 않을까? 왜? 등급제로 나오니까.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1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신 점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이제 전체로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제 몇 개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9등급 이게 5등급제로 바뀐다. 그리고 비율은 요거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요 자료는 이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제로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소홀히 할 과목은 없다. 자기가 진로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진로를 최대한 빨리 선택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또 제가 봤을 때 중학교 최소한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내가 이 학생이 자녀랑 대화를 하시든 뭐 이걸 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 입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항상 빨리 고민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가 선택이 돼야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떤 과목들을 공통 과목은 다 해야 되니까요. 어떤 과목들을 일반 선택도 다 해야 되긴 합니다. 사실 다 하고 여기서 진로 선택에는 어떤 것들을 내가 수강 신청을 학교에서 해서 그리고 그 수강되는 과목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개설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 내가 이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짜야겠구나 해야 그게 서 있어야 그 진로가 선택이 돼 있어야 그리고 이제 진로를 항상 바뀔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니까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2개에서 3개 정도의 로드맵을 짜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게 선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 다 ABCD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택된 과목들에 대해서는 전체로 다 완성해 나가는 소홀히 할 과목은 없다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과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국영수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영수에서 보시면 선택의 폭이 넓은 건 사실 사탐, 과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로가 이 부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면 국영수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수능에서 보게 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영수가 이미 미리 준비가 많이 된 상태로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 국영수에서 박 터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5등급제 때문에. 9등급제일 때 100명 중에 4등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부분들은 정해져요. 100명 있으면 그 중에 4등 할 만한 학생. 뭐 지금 중학교 다니면 알겠죠. 누군 정말 잘하는 애. 그런 날 알고 긴다는 학생 중학교에 지금 보시면 한 4명, 5명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전교생이 한 200명, 한 학년에 200명, 250명 된다고 하면 300명 될 수도 있겠죠. 그중에 4% 난다 긴다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럼 그 밑에 급 1등급 잘하면 되면 좋지만 일단 2등급 안정적인 2등급 이렇게 보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등급이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영수를 베이스를 확실히 해놓으면 내가 1등급인데 전체에서 몇 등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를 베이스로 해놔요. 그리고 이게 이 필수 과목들이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얘들은 다 보거든요. 이제 공통으로 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택까지요. 그래서 국영수를 최대한 중학교 때 조금 욕심을 낼 수 있으면 특히 이제 제가 수학 원장이다 보니까요. 수학은 중3 끝나기 전에 고등학교의 아까 일반 선택 요 부분까지 여기 수능 범위죠. 수능 범위까지 한 번 본다, 2번 본다는 의미가 없고요. 제대로 완성해서 가는 게 사실 뭐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이고 요거까지 다 해야죠. 그러니까 요거 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학생들마다 또 다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뭐 굳이 다 잘하니까 이전에 1등급 잘하는 기준은 아니고 내가 상위권을 목표로 둘 수 있다. 굳이 상위권 중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잘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왕이면 중학교 때 조금 더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 국영수를 기본으로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고등학교 기준으로 준비를 미리 좀 해놓고 아이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현재 바뀌는 현재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원장님들이 학원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또 교육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국영수가 탄탄한 애들은 별로 흔들릴 일이 없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진리입니다. 진리. 해서 내신 하는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능 부분에서 좀 더 한번 올려볼게요.